안철수가 지금 총리 안 하겠다고 선언했죠. 내각은 참여하지 않고 당 지지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왜? 그 당은 어느 당입니까? 사실은 이게 정설이에요.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하면 안랩의 지배 구조가 위험해진다. 나는 사실 그러니까 하마평이 오르는 것만으로 난 총리가 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이제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준석이가 안철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준석이가 그 당에는 어느 당이에요? 물어본 거야 지금.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얘네들 지금 합당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안철수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백지 신탁을 하면 지배구조 위험이 있어서 이게 본질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며칠 전까지 뭐 윤석열이 되면 뭐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이 생기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지지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정신 똑바로 박힌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쟤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거든요. 저도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각에 참여한다고 하면 정말 이 속보 있는 것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 어떤 뭐 분열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다 보여주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해봤어요. 저는 너무 순진하게만 앉았어요. 아니 저는 이 안 위원장이 총리하지 않겠다, 당으로 가겠다, 당권도 뭐 1년 임기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저는 딱 떠오르는 장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선거 유세 때 윤석열 후보 옆에 뭐 저기 포로로 끌려온 장교같이 서 있었던 그 네. 모습만 떠오르거든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네. 있을까?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지배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진짜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그 안랩 관련해서 백지 신탁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근데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뭐 본인의 지배 구조가 그게 없다고 해서 주식이 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총리를 뭐 10년, 20년 할 것도 아니고 끼껏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못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워낙에 저쪽에 똥볼을 차고 있어서 그럼 그 책임이 총리가 지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약간 음모론일 수 있겠지만 한 번도 검증을 안 받아봤잖아요. 총리 후보가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는 것 같다라고 와이프한테 말을 했는데 와이프도 그럴 수도 있네라고. 제가 했던 아니, 말과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총리 되고 백지 신탁 이 부분이 가장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그럴까요? 총리란 이름을 불러주면 하마평만 올라도 안철수를 만족하는 것 같고요. 그 안철수 자체가 검증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안철수가 검증하기가 가장 쉬운 상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미 국회의원으로 뭐 활동했던 적이 있어서 물론 뭐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안철수 엑스파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검증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안철수가 정치하는 이유가 안랩 주식 주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뭐 파다한데 뭐 새삼스럽게 쓸데없는 논쟁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길 갈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이준석이 이제 당으로 돌아가고 지금 저쪽에서는 이준석이 안철수를 경계하는 이유가 이제 합당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약간 초등생 같은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건데 지방선거를 누구 주도로 할 거냐. 그쵸. 이준석 당대표 중심으로 갈 거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심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벌써 견제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동 뭐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당을 한 이후에 뭐 주목 받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다 알죠. 느꼈잖아요. 네. 배신감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 배신감에 쩌는 그런 투표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 붐업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웃긴 게 이준석 생각하고 안철수의 생각이 상당히 다를 텐데 이것이 얼마나 화합을 잘 이끄는 선거전이 될지. 왜냐면은 일단은 안철수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 6일
지방자치선거에 안 나온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라는 뜻인데 국회의원하고 지역구 겹치지 않아 이준석하고?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준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승리를 이끈 당대표인데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방선거까지도 승리를 이끌어서 본인의 어떤 탄탄대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안철수가 낀다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다 된 밥에 왜 끼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일 수도 있지 안철수 않을까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수위원장을 5월 9일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되게 충실해서 어떻든 간에 잘해서 거기서 다시 인정받으면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그 인수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뭐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4월 말 정도면 최소한 다 후보를 확정하고 뛰어야 되는데 등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찾는 것은 좀 오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를 지휘할까봐 이준석이 미리 견제하는 거예요. 안철수하고 국민의힘하고 뭔가 맞냐 이래본 적도 없는데 따라주겠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당대표 다시 뽑자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다시 뽑고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기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어디 초등학생 같은 애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전장현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정권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가장 현재 합당된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된다. 통합형 리더를 뽑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안철수가 들어오는 게 심히 걱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존나 찌질한 거고요. 자, 다음에 이준석은 또 전장현한테는 사과를 아예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하잖아. 사과 안 한다. 잘못된 의식 버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내가 봤을 때 이준석은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우리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서구 선진국에 같았으면은 저거 총 맞는다고. 특정 어떤 그 집단에 대해서 저렇게 혐오를 내뿜으면 필연적으로 총 맞는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윤석열을 우리 경을 저는 표현을 두테르테로 비유를 하고 싶고 이준석이 진짜로 트럼프와 같은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갈라치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준석은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준석이나 그 국민의힘 부류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지하철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사회적인 약자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항상 무슨 주위에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매스컴이나 어떤 매거시 미디어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억울함을 좀 뭔가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볼 때는 볼모나 인질로밖에 안 네.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사회적인 약자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여당 당대표가 정말로 국정 운영을 할 때 그 제대로 된 조언을 대통령한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예, 되죠. 지금 이준석이 페이스북 같은 데 통해서 연일 지금 뭐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난 사과 못해. 근데 이제 이게 이 측면이에요. 아까 그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건데 이준석을 물러나게 해야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준석이 여기서 오기 부리는 거예요. 전장의 문제가 아니야. 네. 이런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이준석 나름대로 지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저렇게 버팅기게 하는 이유가 자기 물러나라고 하는 윤핵관들이 있어. 뭐 조수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위원회만 해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준석 사진 한번 볼까요? 난 저 표정 보면서 이 새끼 사이코패스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애가 무슨 뭐 여당의 당대표입니까? 끊임없이 다수와 소수의 대결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것만 머릿속에 두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얘는 일배입니다. 예. 그냥 일배라고요. 운이 좋아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것뿐이야. 일배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일배 여러분들 일배 맛 못 보신 분들 많지. 예를 들면 일배도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한데 동네에 예쁜 여자 강제로 뭐뭐 하기 프로젝트. 지들끼리 모의하는 걸 갭치판에 보여주는 새끼들이 아주. 그런 일배들이라고요. 실제로 다는 아니겠지만 사회적으로 약간 좀 열등한 아이들이 모여서 반사회적 행위를 했던 것이 일배라고. 그게 순화돼서 정치권에 들어온 게 이준석인 거예요. 그 마인드가 멘탈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